일정 다이어트 집중 점검. 다이어트 효과로 100점 만점 중에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가장 많이 하는 다이어트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집중 점검. 간헐적 단식. 무엇을 먹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만 공복 기간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해진 시간만 참으면 되고 바로 먹어도 되니까 보통 인내심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따라하기 쉽다는 건데요. 두 가지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대 8이라 그래서 16시간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은 먹으라는 건데 16시간 그럼 어려울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점심과 저녁을 먹고 저녁을 예를 들어서 8시까지 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8시잖아요. 그럼 12시간을 공복 상태 유지한 거죠. 그리고 점심까지 참아주면 16시간 공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먹어도 되는 거니까 보통 참아서 실패하는 분들께 성공하기가 좀 쉬운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5대2 다이어트인데 5일 동안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동안만 단식을 유지하라는 건데 또 이틀 단식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저녁 정도에 500~600칼로리 정도를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이제 5일은 먹고 이틀은 굶고 5일은 굶고 이틀은 단식을 유지하고 그래서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효과로 100점 만점 중에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각자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봐 주시죠. 50점, 70점, 30점이요. 30점이요. 굉장히 낙제 점수를 받았고 60점. 사실 근육이 많이 빠질 수 있고 실제 간헐적 폭식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비만이 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한다든지 뭐 직업적으로 운동 선수분들, 트레이너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주부라든지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해서 근육이 이미 별로 없는 분들은 굉장히 더 심각하게 요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간헐적 다이어트보다는 오히려 시간 제한. 그래서 활동하는 시간엔 좀 먹고 활동 끝났을 땐 좀 덜 먹는 오히려 그런 방법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제 생각엔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원래 그 사람이 인류가 시작해서 원시 시대 때부터 세 끼를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원래 굉장히 자연스러운 식사고요. 조선시대 문헌만 봐도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두 끼를 먹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게 마음을 찍는다 그래서 너무 배고플 때 살짝 먹던 것만 있었던 거지 기본적으로는 두 끼만 먹던 거예요. 먹을 게 많지도 않았고요. 이걸 너무 시간을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16대 8, 뭐 아침을 비워라 이거는 너무 다르잖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먹는 양과 끼니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줄이는 개념으로 가는 쪽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높은 점수를 사실 줬는데요. 네. 제가 많은 그 비만 사례자들을 사실 만났는데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 공통적인 이유는요.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식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간헐적 단식은 사실 16대 8이라고 나누지만 어떤 시간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평균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본인의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뭐 저녁 시간이 길어져도 되고요. 아침 시간이 길어져도 돼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공복을 유지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체지방을 감소하고 체중 감량을 유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는 시간이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그렇게 절식을 하는 것은 사람의 인내심으로 참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면은 사실 아침 잠시 동안만 덜 먹으면 되니까 이 간헐적 단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제가 점수를 근데 30점 깎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5대2 다이어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5일 먹고 이틀 안 먹고 5일 먹고 이틀 안 먹고 이거는요. 지속할 수가 없는 방법이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면서 아까 이기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 시간 정도에 간단한 대용식이라던가 뭐 주스, 뭐 달걀 뭐 이런 것들을 보충해 준다면 저는 개인의 바이오 리듬에 맞는 그런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90점을 주고 싶어요. 예,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비만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이 간헐적 단식하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체중이 더 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뭔가 봤더니 오히려 개인의 차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체력이 있고 또
평소에 식사량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빈혈이 있다든지 다른 지병이 있다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서 체력이 더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으면서 오히려 체중이 느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권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50점을 줬습니다. 네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네. 고지방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절반 이상 섭취를 하고 나머지를 단백질,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채우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반대로 지방의 섭취를 한 10%, 20% 증가해서 지방 섭취를 절반 이상으로 하고 반대로 탄수화물을 한 절반 이하로 낮추는 그런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전문가 네 분의 점수는 어떨지 70점, 40점, 5점이요. 그리고 50점을 줬습니다. 사실 빵점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름 덩어리만 계속 드시고 여기서 이제 제한하는 음식 중에 당 지수가 높은 건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근, 호박 이거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살만 빼겠다는 그 심리.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이어트가 잘못된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인슐린을 적절하게 분비시킨다는 민감도의 면에서는 이론적으로 맞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저탄고지에서 권장하는 그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보통 하루 섭취 열량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두뇌나 적혈구는 꼭 에너지로 그 사용하는 열량이 뭐냐면 즉시 먹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 또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인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식습관과 식문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리고 영양의 이론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이틀에서 3일 동안 갑자기 입에다 딱 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정말 냄비채 그 밥을 한번 먹게 되면은 혈당 급격 폭탄이 되면서 예전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만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50점 이하의 가락 점수를 줬습니다. 저는 좀 또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이제 저탄고지 지금 이제 모두 극단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저탄고지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되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하자는 개념인데 사실 한국인들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옛날과 비교해서 가장 많이 바뀐 영양소예요. 옛날에 먹던 탄수화물에는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대인들이 먹는 탄수화물은 정제되고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 자체가 굉장히 그냥 빨리 흡수되고 그다음에 섬유질도 없고 비타민, 무기질도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되 건강한 탄수화물로 먹고 그 빈자리를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채우면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70점을 줬습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안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저장해 놓은 그 당분, 탄수화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2, 3kg 정도가 빠지게 돼요. 게다가 왜 더 빠지게 되느냐? 원래 당분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고체 형태로 저장돼 있지 않아요. 내 몸에 설탕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네, 모든 당분은 물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당분이 빠질 때는 수분하고 같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분이 빠질 때 수분하고 같이 빠져서 엄청난 몸무게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지방이 빠질 때부터는 지방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장기간 지속을 하면 이게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지방까지 먹는다 그러면 빠지기 어려운 지방이 조금 없어진 게 다시 지방으로 채워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유전적으로 원래 사람이 지방을 먹어도 지방을 많이 쌓게 하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탄고지를 무조건 한다라는 거는 저는 찬성하진 않고 네. 모든 의학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죠. 다만 제가 그래도 중간 평가인 50점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 워낙 단맛이나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이 많고 이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맛이 고소한 맛을 아니면 대체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설탕 중독이나 탄수화물 중독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짧은 기간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면서 하는 정도, 그 정도라면 제가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네. 마지막. 구석기.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뭐 쌀이나 밀, 뭐 고구마, 감자 이런 탄수화물 이제 위주의 식사를 했었는데 구석기 다이어트는 칼로리는 전혀 생각하지 말고 구석기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나 해산물, 뭐 과일, 채소는 먹고 나머지 그 식품들은 먹지 말자는 건데요.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 식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제된 뭐 곡류, 그리고 소금, 설탕, 뭐 유제품도 먹지 말고 또 술과 커피도 제한하고 당연히 뭐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은 제한해야 한다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구석기 다이어트 점수를 보겠습니다. 60점. 꼭 한 분씩 왜 5점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5점. 70점, 60점. 이번엔 비교적 점수가 높은데 왜 하필 구석기인처럼 먹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수렵을 하면서 살았었고 지금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달라져서 예전에는 방목 닭고기 또 수렵을 해서 직접 잡은 뭐 육류를 먹었었지만 지금은 풀을 먹고 초원에서 뛰어노는 그런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를 먹은 소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거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제한해야 되는 식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식품을 제한하고 무엇을 먹지 말고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먹고 내 건강을 챙겨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커피를 못 먹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오히려 지방이 축적될 수 있고 폭식, 과식으로 유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정석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예전의 구석기인처럼 돌아가서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경호 선생님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지금 다양한 음식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나마 얘가 제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제일 문제가 현대인들의 식습관에서 너무 가공 조리된 이제 가공 과정이 복잡할수록 영양소는 많이 파괴되고 칼로리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실 유행 다이어트 중에 그대로 따라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게 정말 정답이라면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게 다이어트 그냥 원칙처럼 됐을 텐데 유행으로 확 지나가 버린다는 건 그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이제 구석기 다이어트도 뭐 물론 우리가 뭐 고기를 날로 먹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한 좀 조리나 가공 과정을 덜 거치고 탄수화물을 덜 먹고 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거기다 이제 운동량만 유지하면 좋겠다는 거죠. 네. 구석기 다이어트가 사실 잘못 가면요. 육류, 해산물, 채소, 과일만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오히려 저탄 고지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잡곡을 먹고 뭐 좋은 곡류를 먹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육류나 해산물 유지의 식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 두뇌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되는 열량의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항산화 성분까지 모두 다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어야 한다는 면에서는 구석기 다이어트가 제한하는 식품이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60점을 드린 이유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결국은 중년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이어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건강을 같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되고 정제되고 훈제되고 맵고 짠 이런 음식을 제외한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면에서 조금 높게 쳐주고 있긴 한데 다만 이제 구석기 시대와 현대화의 다른 면은 뭐냐면요.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먹고 싶을 때 항상 음식이 널려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채집과 수렵을 하면 그때 먹을 게 있었지만 그만큼 또 공복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던 건데 현대인의 경우는 먹을 게 너무 널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사의 양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60점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훨씬 더 살을 찌울 수 있는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잘 먹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요. 그런데 일단 다이어트가 뭐는 충분히 먹는다. 많이 먹어도 된다. 전 이런 건 다 반대예요. 그렇지만 조금 양을 줄이면서 네. 스트레스를 줄이는 여러 가지 개별적인 것들을 좀 해결한다.
그렇다면 괜찮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다이어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혈당 조절과 열량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정말 많이 분비됐는데 내가 살이 안 찔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열량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무작정 먹기만 하고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살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이제 지속하는 거, 그 유행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